그 불이 난 게 30번, 31번 위칸이고 이제 저희 아들이 지지직 퍽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네네. 순간 동시에 바로 연기가 나오고 승무원이 그걸 바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바로 그냥 이게 지금 다 몇 초 상관인데 "혹시 여기 위에 보조 배터리 넣으셨어요?"라고 소리를 쳤어요. 승무원이 뒤에서 소화기를 들고 왔지만 이게 폭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연기랑 불길이 그 틈 사이로 나왔어요. 바로 인제 "문 열어 주세요."라고 인제 소리를 쳤고 이게 정말 짧은 몇 초 상관이었고 사람들이 너무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 통로로 나가서 너무 많이 밀어 가지고 인제 저희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밀려서 다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뭐 현장 감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승객들, 증언자들 얘기만 들어보면 이 선반 위에 넣어놨던 아마 승객이 갖고 있던 배터리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리가 지지직 퍽이라는 소리는 뭔가가 폭발했다는 네.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항공기 전선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조종실에서도 아마 이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냄새가 또 그 전기 합성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소리가 나면서 승객들이 이게 인지했다는 것은 주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주변에 뭐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발화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로 이제 가방 안에 옷들을 네,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까지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네, 네. 자, 교수님께서 기장하실 때도 네. 이런 사고가 좀 있었나요? 네, 제가 기장할 때는 뭐 이런 사고는 참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들었을 때 가끔 이렇게 뭐 배터리가 그 압착됐다 또는 우리가 그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좌석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승객들이 이 의자를 빼게 되죠, 주시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압착이 돼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만약에 그 아래에 떨어지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승무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방송을 하죠. 실제로 이 보조 배터리 때문에 나는 화재 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이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횡을 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보조 배터리 우리가 뭐 비행기 타보면 이 여행 가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네. 붙이는 가방 안에다가 보조 배터리 넣으면 반드시 걸려요. 네, 맞습니다. 짐이 돌아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갖고 타세요란 이제 좀 야단 좀 맞고 네네. 갖고 타게 되는데, 자, 지금 사고는 갖고 탄 보조 배터리에서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은 전혀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국제 기준에 의하면은 160와트씩 우리 미리암페어로 환산을 하게 되면 32,000 미리암페어까지는 우리가 허용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2만 미리암페어까지는 그 특별한 신고 없이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 100에서 160 미리암와트씩 그건 이제 2만에서 32,000 미리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배터리에 보게 되면은 미리암페어로 표시가 돼요. 뭐 1만, 2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와트시 하게 되면 이제 좀 혼돈이 오시는데 보통 2만 미리암페어까지는 우리가 뭐 2개, 3개 지금 기준은 뭐 몇 개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별로 5개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2만 미리암페어 이하는 그 특별히 몇 개라고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핸드폰 충전하려고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 크기만한 배터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 내에 들어있는 거죠?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1만 미리암페어 또는 2만 미리암페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만 미리암페어까지는 우리가 뭐 전혀 그 제재를 받지 않고 가지고 탈 수 있고요. 엑스레이 검색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기준은 어디까지나 정품 기준으로 이렇게 미리암페어를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저가 이런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인정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사 기준에 어느 브랜드가 만든 건 되고 어느 브랜드가 만든 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준을 지금 이제 만들지 않은 것은 이제 대부분의 그 배터리들은 기준을 이제 우리 인정을 받았지만
일부 뭐 그 외국에서 생산된 기종들은 뭐 KC 인증이라든가 그 나라 고유의 인정을 받지 않는 배터리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네. 저가의 헐값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감식에서 만약 배터리 문제라면 그 배터리가 제조사가 어디인지 이것을 반드시 밝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저도 기내 방송 들을 때 그냥 귀로 흘려 들었는데 네. 아주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 보조 배터리가 있으신 분은 짐에 넣지 말고 몸에 네, 네. 갖고 계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더군요. 진짜. 네, 네, 네. 그거는 강제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핸드캐리라는 것을 우리가 들고 탈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주머니 옷을 외투를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뭐 갖고 타신 분 내놓으십시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 승객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실제 그 선반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보다는 좌석과 포켓에 두게 되면은 정말 발화가 생기거나 이렇더라도 우리가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 휴대 규정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휴대 규정을 너무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계몽을 하고 이 보조 배터리 위험성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으니까 가지고 타시더라도 가능한 한 그 앞쪽 포켓에 넣는다거나 또는 오히려 충전기를 가지고 요즘 이제 항공기는 충전 시설들이 다 돼 있으니까 네. 충전기를 가지고 타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만약 화재 원인이 승객이 가져와서 선반에 실어 놓았던 배터리라면 그 승객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서 집 앞에 그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에 불이 나면 결국 실화 혐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는 뭐 규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또 본인이 고의를 한 것은 아니고 네.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이 네. 판단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어떤 모든 배상은 항공사가 그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단은 지불을 할 것이고 그 뒤에 뭐 구상권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민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항공기 내부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는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 준비 중 갑자기 탑승구로 회항하면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겁니다. 손님이 소지하신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서 연기 보고 바로 진압을 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사용 중이던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 수화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13건의 보조 배터리 발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보조 배터리가 이번 화재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객 짐이 실려있던 좌석 위쪽 선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지지직 퍽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동시에 바로 연기가 나오고 승무원이 혹시 여기 위에 보조 배터리 넣으셨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당국은 사고 여객기 양측 날개와 엔진 등 주요 부품에선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보조 배터리나 기내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화재 당시 사고기 안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머리 위 선반 틈 사이로 화염이 뚜렷이 보입니다. 항공기 좌석 30열 위 선반입니다. 탑승객들도 불이 시작된 건 오버헤드빈, 머리 위 선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잠깐이에요. 불이 그냥 짐칸 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뭔가 타는 듯 타닥타닥 소리가 들렸고 승무원이 보조 배터리를 실은 분 없냐고 소리쳤다고도 전했습니다. 승무원이 혹시 여기 위에 보조 배터리 넣으셨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화재 원인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내 선반에 실려있던 배터리가 부착된 전자기기 또는 보조 배터리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달에도 김해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항공기 운항 중 리튬 배터리 화재는 국내외에서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뾰족한 모서리에 약간 찍혀서 눌린다거나 이런 불량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화재가. 현재 전자기기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는 160와트시 이하여야 기내 휴대와 위탁 수화물 처리가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는 붙일 수 없고 160와트 이하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된 경우에도 선반 속에 넣지 말고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핸드캐리라는 게 내 개인이 관리하라는 뜻 아니에요. 선반에다 올려놨어요. 그건 방치라고밖에 기내 휴대나 위탁 수화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점검하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자, 물론 이게 뭐 보조 배터리가 이번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아직 명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 방금 본 것처럼 이 보조 배터리 화재가 비행기 안에서 있어서 지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좀 정확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우선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밟을 때부터 보조 배터리 관련 주의사항이 비치돼 있죠.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선 160와트를 넘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나라 국토부도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몰래 위탁 수화물에 넣더라도 공항 보안 검색에서 걸러내고요. 규정에 맞는 보조 배터리라면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짐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건 알고 있는데 비행기를 탄 다음에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넣어놔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혹시 그 공항에 비행기에 탑승한 뒤 네. 보조 배터리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안내 방송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 기억이 잘 없는데요. 네. 저도 그런 안내 방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요. 저희가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출발 5분 전에 승무원이 내보내는 기내 방송 문구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져온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터와 보조 배터리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셔야 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나와 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도 보조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라는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이건 지난해 관련 내용을 안내 방송에 넣으라는 국토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탑승객이 들고 탄 이후에도 직접 가지고 있어야지 징칸 같은 곳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럼 이번 이제 만약에 사고처럼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그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네, 그 항공학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기가 보여도 승무원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몫은 승무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이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를 하거나 매뉴얼에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게 사고를 키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